제가 20억을 날렸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겠다고 20억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속았더라고요. 그 완벽했던 며느리 뒤에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떨려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알아버렸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를. 완벽한 아들, 완벽한 조건. 3년 전 이야기예요. 제 아들 준호가 34살이었어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성격도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준호야, 넌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요. 서울대 나온 의사가 만날 사람이 없다고? 그때 제 친구 영희가 저한테 귀띔해줬어요. 자기야, 요즘 좋은 결혼정보회사가 있다더라. 거기 가입비가 좀 비싸긴 한데. 얼마나 비싼데? 20억.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20억이라고요? 미쳤나? 20억이면 강남 아파트 한 채인데. 그래서 더 좋은 거야. 20억 낼 수 있는 사람들만 가입하니까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20억을 결혼정보회사에 낼 수 있는 집안이면 정말 괜찮은 집안이겠죠. 일주일 후 준호를 끌고 그 회사에 갔어요. 강남역 근처 63층 빌딩 최상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로비가 호텔보다 더 화려하더라고요. 대리석에 샹들리어, 그리고 직원들 옷차림부터가 남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나를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VIP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VIP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에 가구도 다 수입품 같았어요. 준호님 조건이 정말 좋으시네요. 서울대 의대 외과의사, 집안도 좋으시고, 상담사가 준호를 보는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입비가 20억인가요? 네, 저희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가입하시는 분들 자산이 최소 100억 이상이에요. 100억?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였나? 뭐 남편이 건설회사 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을 소개해 주시는지 보여주세요. 상담사가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보여준 여자들 프로필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이분은 연세대 의대 출신 안과의사예요. 집안이 의사 집안이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기품이 있었어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시고 이분도 정말 어떻게 이런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있는지 신기했어요. 그때 상담사가 다른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아, 이분은 정말 특별해요. 화면에 나타난 여자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이윤서 씨, 28세, 이화여대 불문과 파리 소르본 대학교 석사, 갤러리 큐레이터예요. 아버지가 윤서그룹 회장님이시고, 윤서그룹? 그 유명한 윤서그룹? 집안 자산이 얼마나 돼요?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준호가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런데 이분이 1년째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워낙 까다로우셔서 그때 상담사가 갑자기 전화를 걸더라고요. 윤서 씨? 좋은 분이 오셨는데. 네, 외과의사. 네, 서울대. 5분 후 전화를 끊더니 윤서 씨가 내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즉답은 처음이에요. 내일? 이렇게 빨리? 운명 같은 첫 만남. 다음날 저녁 롯데호텔 시그니엘 레스토랑. 준호가 정장 차려입고 갔어요. 1시간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완벽해요. 뭐가? 윤서 씨요. 정말 사진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 교양도 있고 정말 완벽해요. 그 후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만났어요.
준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윤서 이야기만 했어요. 윤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서와 갤러리에 갔는데, 그리고 한 달 후, 엄마 윤서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그 좋은 분과 너무 기뻤어요. 20억이 아깝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들도 모두 유명 인사들이었고 윤서 씨 아버지 윤서그룹 회장님도 오셨어요.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윤서 씨도 완벽한 며느리였고요. 시어머니인 저를 잘 모시고 집안일도 잘하고 준호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났는데 단 하나만 없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단 하나만 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 단 하나 때문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결혼 2년 차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아기 울음소리. 그런데 그게 단순히 늦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완벽함 뒤에 이런 일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행복했던 신혼 시절. 윤서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아침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차도 미리 준비해두고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좋은 옷 봤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를 친엄마처럼 잘 모셨어요. 준호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엄마, 윤서가 저한테 도시락도 싸줘요. 병원 동료들이 다 부러워해요. 윤서가 제 취미도 다 맞춰줘요. 같이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보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20억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점점 커지는 기대감. 윤서야, 몸은 괜찮지? 슬쩍슬쩍 떠봤어요. 네, 어머니. 건강해요. 요즘 컨디션은 어때? 혹시 입덧 같은 거?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신혼부부니까 서두를 필요 없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윤서가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신우이가 은근히 떠보더라고요. 그게 뭐 급한 일이야? 요즘 아이들은 계획적으로 하잖아. 변명하듯 말했지만 속으론 궁금했어요. 은근한 압박의 시작.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윤서야,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어머니는 언제 손자 볼 수 있을까? 농담조로 말씀하셨지만 윤서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윤서 표정을 보니까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윤서야. 천천히 해도 돼. 제가 감싸줬어요. 하지만 속으론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묻더라고요. 윤서 아직 소식 없어요? 젊은 부부가 뭘 그렇게 미루나?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라고 하지 그래요? 매번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며느리의 변화. 그 무렵부터 윤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는데 점점 조용해졌어요. 웃음도 억지스러워 보였고요. 윤서야,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갤러리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있구나. 특히 아기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윤서야, 우리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볼까? 준호가 의사니까 좋은 선생님 소개해 줄 수 있어. 아, 네. 나중에. 대답도 얼버무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얘기를 피하더라고요. 준호의 고민. 준호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엄마, 윤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왜?
아기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엔 그 얘기 안 해요. 그럼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보지. 그것도 말했는데 윤서가 싫어해요.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상했어요. 왜 검사를 싫어할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검사 받는 것도 문제 없을 텐데. 그때부터 윤서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병원 얘기만 나오면 주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갤러리에 좋은 전시회가. 준호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그리고 가끔 혼자 있을 때 한숨 쉬는 모습도 봤어요. 모르는 척 했지만 다 보였어요. 특히 친구들이 아기 자랑하는 SNS 보면서 폰을 꺼버리는 모습도 봤어요. 뭔가 있구나.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2년이 되던 날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윤서야, 우리 이제 2년 됐네. 내년엔 셋이서 기념일을 보낼 수 있을까? 농담으로 말했는데 윤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저는 말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윤서가 준호한테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미안해요. 괜찮아, 윤서야. 우리 천천히 하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기다리시는데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뭔가 둘이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며칠 후 윤서가 외출한 사이에 방을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대학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그 서류에 적혀 있던 내용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완벽한 며느리에게 없었던 그것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손에 며느리의 비밀이 담긴 서류를 들고 있어요.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우리 집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20억짜리 완벽한 며느리의 숨겨진 진실을. 정말 충격적이에요. 서류 흔들며 이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학병원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불임 진단서, 불임 소견, 임신 불가능 판정.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 윤서가 서류 날짜를 보니까 결혼하기 6개월 전이었어요. 결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일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주저앉았어요. 20억을 내고 데려온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니.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병원 검사를 그렇게 피했는지, 왜 아기 얘기만 나오면 우울해했는지, 왜 계속 미루기만 했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화가 나는 건 저희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급작스러운 현실 인식.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가 돌아온 거예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나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윤서야.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윤서를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도. 윤서야, 네 어머니.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일단 준호한테 먼저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준호가 집에 오자마자 불러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윤서 얘기야. 윤서가 왜요?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걸 봐. 준호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윤서가 숨겨둔 거야.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설마 이게 진짜예요? 준호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병원 이름도 적혀 있고 의사 이름도 있어. 그 순간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그럼 윤서가 저를 속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2년 동안 저를 속인 거라고요?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아기가 없었던 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겠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준호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윤서를 불러주세요. 지금, 네, 지금 당장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폭로의 순간, 윤서야, 여기 좀 와봐. 윤서가 거실로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는데, 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그 순간 윤서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오빠, 이게 뭐냐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평소에 온순한 준호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오빠, 저는 대답해. 언제부터? 윤서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네. 6개월 전에 검사 받았을 때 알았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뭐라고?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서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는 오빠 같은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인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분노의 폭발. 그때 준호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면서 2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오빠, 나는 바보처럼 2년 동안 기다렸어. 우리 아이가 언제 생길까 하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2년이 돌아와?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윤서야, 넌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야. 20억을 내고 너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이게 뭐야? 어머니,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한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럼 지금까지 행복한 척 한 것도 다 연기였어? 준호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오빠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계속했잖아. 그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다고? 2년 동안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의심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윤서야, 넌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인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윤서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이면 진실을 말했어야지. 준호가 소리쳤어요.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었다고.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억짜리 결혼정보회사의 진짜 비밀이. 여러분, 우리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20억 내고 데려온 며느리가 우리를 속였다는 게 알려지니까. 아이고, 정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댁 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윤서를 당장 내쫓으라고 하더라고요. 한숨 쉬며 그날부터 우리 집은 가족이 아니라 재판장이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폭풍 같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님, 큰일 났다면서요? 신우이 영이었어요.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준호가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윤서가 불임이라면서요? 그것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아, 준호가 전화했구나. 그런데 정말이에요? 응, 맞아. 어머, 세상에. 20억이나 내고 그런 며느리를 데려왔다고요? 전화 너머로 영희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형님, 이거 큰일인데요? 당장 내보내야죠. 몰려오는 가족들. 오후 2시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누이 영희, 시동생 준석, 시아주버니까지. 거실이 순식간에 가족회의장이 되었어요. 형수님, 정말 윤서가 불임이에요? 준석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병원 진단서까지 봤어. 세상에, 그럼 결혼 자체가 사기 결혼이네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20억을 내고 이런 며느리를 데려왔다니.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시아주버니도 끼어들었어요. 형님,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격렬한 가족회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가 다그치듯 물어봤어요. 일단 윤서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지. 들어봐요? 지금 들어볼 때예요? 준석이 흥분했어요. 2년 동안 우리를 속였는데 무슨 변명을 들어요? 맞아요. 당장 이혼하고 내보내야죠. 영희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리고 20억도 다시 받아야 해요. 결혼정보회사한테 시아주버니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며느리의 등장. 그때 윤서가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모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윤서 씨, 영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당신이 우리를 2년 동안 속였다는 게 맞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20억짜리 사기를 치고 죄송하다고만 하면 돼요? 윤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쏟아지는 비난. 당신 때문에 우리 준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영희가 계속 공격했어요. 2년 동안 바보처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요? 20억이나 내셨는데 준석도 가세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결혼 전에 말했어야죠.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윤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 사랑하면서 속이는 게 사랑이에요? 영희가 비웃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예요, 사기. 아들의 괴로움.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못 잔 게 보였어요. 준호야, 와서 앉아. 제가 불렀어요. 형, 결정해야지. 준석이 말했어요.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준호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뭘 고민해? 당연히 이혼해야지. 영희가 소리쳤어요. 이런 며느리와 같이 살 수 없어. 하지만 준호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뭐야? 2년 동안 너를 속인 여자와 뭘 더 하겠다는 거야? 갈등의 심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이렇게 명확한데? 시아주버니가 답답해했어요. 윤서 씨가 당신을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럼 됐잖아요. 이혼하세요. 하지만 윤서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영희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직도 윤서를 사랑한다고? 네. 화는 나지만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의 실망. 준호야, 너 정신 차려. 제가 소리쳤어요. 2년 동안 너를 속인 여자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어머니,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영희도 가세했어요. 형, 당신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준석이 화를 냈어요. 가족보다 그 거짓말쟁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최후 통첩. 준호야, 선택해. 시아주버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냐, 윤서냐. 왜 선택해야 해요? 당연히 선택해야지. 우리를 2년 동안 속인 여자와 가족 중에 선택하라는 거야.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만약에 윤서를 선택한다면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20억도 내가 책임져야 해.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가족을 배신하는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절망적인 분위기. 그때 윤서가 일어났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당연히 내 때문이지. 영희가 쏘아붙였어요.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저는 정말로 가겠어요. 윤서가 말했어요. 오빠 가족한테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준호가 일어났어요. 윤서야, 가지 마. 오빠, 나도 같이 갈게. 폭발하는 분노. 뭐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너 정말 그럴 거야? 네, 어머니. 윤서와 함께 살겠어요. 준호야, 정신 차려. 영희가 뛰어왔어요.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릴 거야?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이 시아주버니가 비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여러분, 그날부터 우리 집은 정말 재판장 같았어요. 매일 싸우고, 매일 갈등하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20억짜리 결혼정보회사에 숨겨진 계약서를 발견했을 때, 그 후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온갖 민간요법을 들고 왔어요. 산삼, 점쟁이, 기도원.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윤서가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기적을 찾아서 가족회의 후 일주일 뒤 준호와 윤서는 결국 집을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1년 안에 임신하든지 아니면 정말 집을 나가라. 제가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건 시고모였어요. 자기야, 내가 좋은 걸 가져왔어. 손에 들고 온 게 뭐였는지 아세요? 100년 된 산삼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임신한다더라. 내 친구가 이거 먹고 45살에 임신했어. 산삼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00만 원이었어요. 고모님, 이건 너무 비싸요. 윤서가 말했는데, 비싸긴 뭐가 비싸? 아이 하나 낳는데 500만 원이 뭐야? 그날부터 윤서는 산삼을 우려서 매일 마셨어요. 윤서야, 하루에 3번씩 마셔야 해. 네, 어머니. 윤서가 그 쓴 산삼차를 꾸역꾸역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기특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고.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고모님,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이고, 2주로 뭘 알아? 최소 3개월은 먹어야 해. 그래서 산삼을 3개월 동안 먹었어요. 총 1,500만 원어치. 결과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삼이 효과가 없자 이번엔 신우이 영희가 나타났어요, 형님. 저희 동네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 네, 거기서 보면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대요. 그리고 해결책도 알려준다고 하고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어요. 윤서와 함께. 점쟁이가 윤서를 보더니 아이고, 이 댁에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요? 조상 중에 원한을 품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후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굿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300만 원. 일주일 후 우리 집에서 굿을 했어요. 무당이 와서 징치고 북 두드리고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윤서 씨, 여기 앉으세요. 무당이 윤서를 정중앙에 앉혔어요. 이제부터 조상님들한테 빌어야 해요. 그리고 시작된 굿판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윤서는 그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빌었어요. 조상님, 제발 아이를 주세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과는 당연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기도원의 지옥. 굿도 효과가 없자 이번엔 시동생 준석이 나섰어요. 형수님, 기도원에 가보세요. 기도원? 네, 거기서 40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윤서가 기도원에 갔어요. 4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봤는데 윤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은 빠지고 얼굴은 야위고 윤서야 괜찮아? 네 어머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40일 후 집에 온 윤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연이은 민간요법들, 기도원도 효과가 없자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온갖 걸 가져왔어요. 이건 임신에 좋다는 한약이야. 한 달치에 200만 원이야. 이건 어느 절에서 가져온 약수야. 매일 마셔봐. 이건 일본에서 가져온 특효약이야. 윤서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였어요. 한약도 먹고 약수도 마시고 일본 약도 먹고 하루에 약만 20알씩 먹었어요. 윤서야,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어머니. 임신하려면 뭐든 해야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쓰러웠어요. 며느리의 변화. 6개월이 지나자 윤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우울하고 말도 없고 웃음도 없었어요. 윤서야, 밥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어차피 소용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준호가 걱정돼서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는데 병원은 싫어요. 어차피 치료 안 돼요. 완전히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서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서랍 맨 밑에 숨겨진 약통들, 수면제, 우울증 약, 신경안정제.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니까 7종류였어요. 윤서야, 이게 뭐야? 어머니, 언제부터 이런 약을 먹었어? 기도원 다녀온 후부터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저는 임신 못하는 몸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윤서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뒤늦은 후에. 윤서야,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저 때문에 이 집안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그때 윤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집을 떠날게요. 뭐라고? 더 이상 오빠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윤서야.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0억짜리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요. 결혼정보회사가 뭐? 어머니, 사실 저도 속았어요. 뭐라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병력을 숨겨도 된다고. 아니, 오히려 숨기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오빠 집안 조건을 보고 저한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제안? 성공하면 저희에게도 돈을 주겠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윤서만 나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나쁜 건 따로 있었던 거예요.
20억짜리 결혼정보회사에 숨겨진 계약서를 보고 나서야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손에 20억짜리 결혼정보회사의 진짜 계약서를 들고 있어요. 이 계약서를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에 당했는지를. 정말 소름 끼쳐요. 20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린 게 바로 이 계약서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뭐라고?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천억 집안 딸이 왜 너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 아버지 회사가 사실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부도? 윤서그룹이? 네. 겉으로는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이 엄청났어요. 그러면서 윤서가 꺼낸 서류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서류를 보니까 특별 매칭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프리미엄 매칭 센터에서 저한테 제안한 거예요. 무슨 제안? 고객의 조건 일부는 비공개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요. 윤서가 그 부분을 가리켜 보였어요. 8조 사망 고객의 신상 정보 중 결혼에 불리한 요소는 상대방 동의하에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이게 무슨 뜻이야? 제 불임 사실을 숨겨도 된다는 뜻이에요. 순간 어지러웠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럼 회사에서 너보고 거짓말하라고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더 있어요. 윤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성공 수수료 계약서예요. 성공 수수료? 결혼이 성사되면 저희 집에 5억을 주기로 했어요. 5억? 윤서야, 너희 집이 왜 5억을 받아? 저희 아버지 회사 빚 때문에 그 돈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윤서 집안도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에 속은 거였어요. 그럼 너희도 피해자라는 거야? 네. 회사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윤서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어머니께서 체결하신 계약서예요. 내가 언제 20억 지불하실 때 사인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사인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상담사가 급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이걸 보세요. 윤서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까 12조 1항 매칭 실패 시 환불 불가, 15조 2항 매칭 성공 후 6개월 이내 이혼 시 위약금 10억 추가 지불. 뭐라고? 위약금이 10억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혼하면 어머니께서 30억을 내야 해요. 30억? 20억에 위약금 10억까지? 그럼 이 회사가 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어요. 윤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부자 집안에서 20억을 받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5억 받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환불은 안 해주고 위약금은 더 받고 정말 치밀한 사기였어요. 그럼 다른 커플들도?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커플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윤서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 이 부분은 남편이 전과자인 걸 숨겼어요. 이 부분은 아내가 정신병 병력이 있는 걸 숨겼고요. 이 부분은 남편이 가족한테서 절연당한 걸 숨겼어요. 모든 커플이 뭔가를 숨기고 결혼한 거였어요. 그럼 완벽한 매칭은 없었다는 거야?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20억은? 회사 사장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순간 혈압이 확 올랐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뭘 하고 있어요? 준호야, 이것 좀 봐.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준호가 읽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응, 윤서가 가져온 거야.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20억짜리 사기에.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분노의 폭발. 당장 그 회사에 가자. 제가 소리쳤어요. 20억 돌려받고 위약금 조항도 무효화시켜야 해. 어머니, 하지만 뭐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때 윤서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회사가 문을 닫았거든요. 뭐라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문 닫고 사라졌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20억은 돌려받기 힘들 것 같아요. 위약금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20억을 날리고 위약금 10억까지 물어야 하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걸거나. 하지만 이미 회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윤서야, 그럼 넌 언제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뭐라고 했는데? 성공했으니까 5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 최소 2년은 버텨야 한다고. 그래야 완전히 성공한 거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참았던 거였어요. 가족들의 압박도, 민간요법의 고통도 다 그 5억 때문에. 윤서야,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를 완전히 오해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피해자야.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윤서를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인 놈들을 찾아야 한다는 걸. 새로운 결심. 준호야,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이미 회사는 사라져도 사장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윤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서야, 저도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정에 서게 되면서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억짜리 가입비가 가린 건 그녀의 눈물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법정에서 나왔어요. 오늘 윤서가 증인석에 서서 한 말을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20억짜리 결혼정보회사의 진짜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똑같이 당했다는 것도. 돈으로 완벽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진짜 정의가 뭔지 알게 됐어요. 법정으로 가는 길.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리미엄 매칭 센터 사장 김모 씨. 검찰에서 붙잡았더라고요. 어머니, 떨려요. 윤서가 법정 앞에서 말했어요. 괜찮아, 윤서야.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하지만 제가 증인으로 나서면 제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해야 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자들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 피고인 김상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건의 사기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검사가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47건?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피해 금액은 총 932억 원에 달합니다. 932억?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피고인은 양쪽 가정에서 각각 수억 원을 받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습니다. 증인 이윤서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드디어 윤서가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당당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프리미엄 매칭 센터의 고객이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회사에서 먼저 연락했습니다. 제 집안 상황을 다 조사한 후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집안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충격적인 폭로의 시작. 회사에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결혼이 성사되면 5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요구한 것은 제 불임 사실을 숨기라고 했어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기라고 직접 말했습니까? 네. 고객의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된 계약서도 보여줬어요. 그 계약서가 이것입니까?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더 큰 진실의 폭로. 회사에서 다른 지시도 했습니까? 네. 최소 2년은 버티라고 했어요. 왜 2년입니까? 그래야 완전히 성공한 매칭으로 인정해서 5억을 준다고 했어요. 만약 2년 전에 이혼하면 5억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증인은 2년 동안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윤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매일 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산삼을 1,500만 원어치 먹었어요. 굿도 했고 기도원에서 40일 기도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울증이 생겼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먹게 됐어요. 지금도 복용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자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윤서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때 윤서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도 피해자세요. 20억을 내고 저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속은 거잖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예요. 제 편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우리 윤서가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그때 피고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회사 지시를 따른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죠? 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그때 검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을 협박하는 질문입니다.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결정적 증거 제시.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서류들을 내놨어요. 피고인이 다른 커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카톡 내용이 떴어요. 성공하려면 2년은 버텨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 집안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연락 주세요. 대처 방법 알려드릴게요.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들키면 모든 걸 잃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다음 증인 박 씨 나오십시오. 또 다른 피해자가 증언했어요. 저희는 남편이 정가자인 걸 숨겼어요. 정신병 병력을 숨기라고 했어요. 가족 절연 사실을 숨기라고 했어요. 모든 커플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쪽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한쪽은 큰 돈을 내고 그리고 회사는 양쪽에서 돈을 받는 구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집으로 다뤘고 SBS에서도 심층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었어요. 결혼정보회사 업계 전체가 수사를 받게 됐어요. 피고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김 씨가 일어났어요. 저는 단지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말 같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판결의 순간 피고인 김상백에게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도주한 돈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억을 다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의는 승리했어요. 윤서의 마지막 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윤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어요. 윤서야. 하지만 이 회사는 저를 조건으로만 팔았어요. 이제 됐어, 윤서야. 우리가 이겼어. 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날 법정에서 깨달았어요. 돈으로 완벽을 살 수 있다고 믿은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하지만 진짜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 무릎에 앉아 있는 이 아이가 보이세요? 우리 가족이 됐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피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20억짜리 사기를 당했지만 결국 우리는 더 큰 걸 얻었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판 후 1년.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윤서를 다그치거나 아기 얘기로 압박하지 않았어요. 윤서야, 아침 먹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오늘 갤러리 일은 어때? 요즘 새로운 전시회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작품들이에요. 윤서가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우울증 약도 끊었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윤서야, 얘기할 게 있어. 뭔데? 우리 입양하는 게 어떨까? 순간 윤서가 깜짝 놀랐어요. 오빠,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꼭 피가 섞인 아이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 저도 놀랐어요. 준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입양? 네, 어머니. 사랑으로 키우면 진짜 우리 아이가 되는 거죠. 윤서의 반응.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을 게 뭐야?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돼. 하지만 어머니는. 윤서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혈손이 아닌 아이를 손자로 받아들인다는 게.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미 윤서도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딸 같았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응, 사랑으로 키우는 게 진짜 가족이지. 입양기관 방문. 2주 후 입양기관에 갔어요. 어떤 아이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그냥 우리를 필요로 하는 아이면 돼요. 윤서가 말했어요. 나이는 어느 정도로? 5살 이하면 좋겠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럼 몇 명 소개해 드릴게요. 상담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운명적 만남. 이 아이는 민준이에요. 4살이고. 사진 속 아이가 정말 귀여웠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이고 불쌍해라. 제 마음이 아팠어요. 성격은 어때요? 조용하지만 밝은 편이에요. 그런데 좀 내성적이에요. 왜요? 새 가족을 만나는 게 무섭다고 해요. 또 버려질까봐. 그 말을 듣고 윤서가 울먹거렸어요.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민준이를 만났어요. 정말 작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우리를 보고 숨었어요. 민준아, 안녕? 윤서가 다가갔어요.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때 제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사탕 줄까? 민준이가 조금씩 다가왔어요. 마음을 여는 아이. 민준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준호가 물어봤어요. 또 버릴 거예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절대 안 버려. 약속해. 윤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가 민준이의 진짜 가족이 될 거야.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오는 날, 한 달 후, 민준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와, 집이 커요. 민준이가 신기해했어요. 민준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응, 그리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우와, 민준이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정말 우리 손자 같았어요. 새로운 일상. 민준이가 온 후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할머니 하고 달려오고 엄마 하면서 윤서한테 안기고 아빠 하면서 준호를 졸졸 따라다니고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김치야. 할머니가 만든 거야. 우와, 맛있어요. 민준이가 뭘 먹어도 맛있다고 하니까 요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윤서의 변화. 특히 윤서가 정말 달라졌어요. 민준아, 오늘 갤러리 갈까? 네. 예쁜 그림 보러 가요. 윤서가 민준이한테 그림 그리는 법도 가르쳐 주고, 책도 읽어주고,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엄마, 저 엄마 좋아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도 민준이 정말 사랑해. 윤서가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모자 사이구나 싶었어요. 민준이가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할머니, 저 학교 가요. 아침마다 인사하고 유치원에 가고 다녀왔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뽀뽀해줘. 네. 민준이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4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아, 맛있어? 네.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빠, 내일 놀이공원 갈까? 그럴까? 엄마도 같이 갈래? 좋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완벽한 가족이구나.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여러분, 저는 처음에 20억을 내고 완벽한 며느리를 사려고 했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건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윤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됐어요. 민준이는 우리 피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20억을 잃었지만 더 큰 사랑을 얻었어요. 진짜 메시지.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은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용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저는 67살에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진짜 행복을 찾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가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 우리도 민준이 사랑해. 4명이 함께 안았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20억보다 더 값진 가족.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을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